마드리드의 번잡함을 뒤로한 채 마테오 바르가스와 이사벨 모레노 부부는 은퇴 후의 삶을 꿈꾸며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의 눈부신 하얀 마을 프리힐리아나 어귀에 자리 잡았다. 언덕배기에 하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좁은 골목길마다 부겐빌레아가 흐드러지게 피어 지중해의 푸른빛과 어우러지는 풍경. 은퇴한 건축가 마테오 8세에게 이곳은 마침내 찾은 평온이자 잃어버린 영감을 되찾을 캔버스였다. 반면 작은 플라멩코 교습소를 운영했던 생기 넘치는 이사 6세에게는 답답했던 도시를 벗어나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잊었던 열정을 다시 피워낼 무대였다. 새하얀 벽과 파란 대문, 아담한 파티오가 있는 전통 안달루시아식 주택은 이사벨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그녀는 벌써부터 파티오에 제라늄 화분을 놓고 저녁이면 타파스와 와인을 즐기며 이웃들과 담소를 나눌 생각에 부풀었다. 하지만 마테오의 표정은 어딘가 그늘져 있었다. 그는 창밖의 눈부신 햇살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고 이사벨의 부산스러움 속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공간을 찾으려 했었다. 여보, 이 햇살 좀 봐요. 마드리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 아니에요? 이사벨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지만 마테오는 그저 창밖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대답할 뿐이었다. 글쎄, 너무 강렬해서 그림 그리기는 쉽지 않겠군. 이사 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은 이웃집 노부부 안토니오와 카르멘을 만났다. 안토니오는 과묵했지만 눈빛에서 오랜 세월의 지혜가 묻어나는 농부였고 카르멘은 따뜻하고 활기찬 미소로 금세 이사벨과 친구가 될 법한 사람이었다. 그들 부부는 햇살 좋은 오후 파티오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풍경화처럼 자연스러웠다. 그 모습은 마테오와 이사벨에게 묘한 대조를 이루며 다가왔다. 마테오는 안토니오의 느긋함 속에서 자신의 조바심을 느꼈고 이사벨은 카르멘의 편안함 앞에서 어딘가 모르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다. 마을은 곧 다가올 봄 축제, 페리아 준비로 들썩이기 시작했다. 카르멘은 이사벨의 손을 잡고 축제 준비 모임에 함께 가자고 졸랐고 이사벨은 마치 소녀처럼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여보, 우리도 같이 가요.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하지만 마테오의 대답은 차가웠다. 시끄럽고 번잡한 건 딱 질색이야. 당신 혼자 다녀와.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는 은퇴 후 꿈꿨던 조용한 삶에 대한 고집과 어쩌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이사벨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았어요. 그럼 나 혼자 다녀올게요.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첫 균열이 생겨나는 순간이었다. 이사벨은 곧 안달루시아의 삶에 스며들었다. 아침이면 카르멘과 함께 떠들썩한 시장에 가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샀고 오후에는 마을 문화센터에서 도예를 배우거나 서툰 스페인어, 안달루시아 사투리가 섞인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려 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다시 예전처럼 커졌고 화려한 스카프를 두른 모습은 마을 풍경에 생기를 더했다. 카르멘과의 우정은 깊어졌고 그녀는 이사벨에게 단순한 이웃 이상이었다. 함께 도자기를 빚으며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 서로의 서툰 솜씨에 박장대소하기도 했다. 이사벨은 마치 잊었던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반면 마테오의 시간은 다르게 흘렀다. 그는 매일 아침 스케치북과 연필을 들고 집을 나섰다. 하얀 골목길, 올리브 나무가 펼쳐진 언덕, 멀리 보이는 푸른 바다. 건축가의 눈으로 본다면 완벽한 피사체들이었지만 그의 손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백지 위에 몇 개의 선을 긋다가는 이내 깊은 한숨과 함께 연필을 내려놓기 일쑤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면 괜히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피했고 타파스바 구석에 혼자 앉아 와인을 마시는 시간이 늘어갔다. 그는 풍경 속에 있었지만 풍경의 일부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안달루시아의 강렬한 햇살과 사람들의 활기가 그의 내면에 들이운 그늘을 더욱 짙게 만드는 듯했다. 집에 돌아온 마테오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붓고 책을 읽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녁 늦게 돌아온 이사벨이 오늘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늘어놓으면 그는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때로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렇게 돌아다니면 피곤하지도 않아? 좀 조용히 집에 있을 수는 없는 건가? 이사벨은 울컥 치미는 말을 애써 삼켰다. 당신도 같이 나가면 좋잖아요. 여기 얼마나 아름다운데.
마테오는 코웃음을 쳤다. 아름다운 건 알겠는데 내 방식대로 즐기고 싶을 뿐이야. 그의 방식이란 점점 더 고립되어가는 자신만의 섬을 의미하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이사벨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파티오 구석에 방치된 작은 창고를 개조해서 플라멩코 연습실을 만들고 싶다는 오랜 꿈이었다. 그녀의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아주 작게라도 괜찮아요. 그냥 다시 춤을 춰보고 싶어서. 마테오는 즉시 반대했다. 지금 우리 형편에 그럴 돈이 어디 있나? 그리고 여기서 쿵쾅거리면 조용히 살려는 내 계획은 뭐가 되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예산 문제뿐 아니라 이사벨의 열정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묻어났다. 당신 계획, 내 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사벨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퇴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이제 서로 다른 삶의 가치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충돌로 번져갔다. 그날 밤 부부는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잠이 들었다.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만 요란했다. 안토니오와 카르멘 부부의 존재는 마테오와 이사벨에게 끊임없이 거울처럼 작용했다. 어느 주말 오후 마테오와 이사벨은 그들의 초대를 받아 파티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카르멘이 직접 만든 레몬 케이크와 진한 커피 향이 감돌았다. 안토니오와 카르멘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읽는 듯했고 익숙하고 편안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마테오는 그들의 조화로운 모습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이사벨은 카르멘의 따뜻한 배려 속에서 잠시 위안을 얻었지만 동시에 남편과의 깊어지는 고를 느끼며 마음 한구석이 아렸다. 안토니오는 올리브 나무 가지를 다듬으며 무심한 듯 마테오에게 말을 건넸다. 마테오 양반, 여기 햇살이 강해서 그늘도 깊은 법이오. 가끔은 길을 잃어야 새로운 길을 찾는 법이지. 마테오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지만 선뜻 마음을 열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 즉 과거의 성공적인 건축가로서의 이성과 통제가 현재의 혼란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스케치북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밤이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날이 늘어갔다. 가벼운 현기증까지 느껴지면서 그는 노화와 무력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사벨은 마테오의 변화없는 모습에 점점 지쳐갔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자신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의 비판적인 시선을 애써 외면했다. 그녀는 카르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평생 일만 알고 살았으니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 카르멘은 이사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이사벨, 사랑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걷는 거래요. 방향이 조금 다르다면 잠시 멈춰서서 이야기를 나눠야 하지 않겠어요? 카르멘의 말은 옳았지만 지금 마테오와는 어떤 대화도 불가능해 보였다. 페리아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마을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거리는 화려한 등불이 내걸렸고 밤이면 어디선가 플라멩코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이사벨은 카르멘과 함께 축제 의상을 고르고 간단한 춤 동작을 배우며 들뜬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마테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다. 정말 같이 안 갈 거예요? 하룻밤만이라도. 마테오는 고개를 저었다. 가서 당신 친구들이랑 실컷 즐기다 와.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가시 돋친 냉담함이 배어 있었다. 이사벨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축제의 화려함과 설렘은 이제 부부 사이의 깊어진 골과 불안한 미래를 더욱 선명하게 비추는 조명 같았다. 페리아의 밤은 깊어갔다. 마을 광장은 형형색색의 불빛과 넘실대는 음악,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현란한 플라멩코 의상을 차려입은 이사벨은 카르멘과 다른 친구들 무리에 섞여 있었다. 처음에는 마테오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경쾌한 리듬과 주변의 열기에 취해 조금씩 긴장을 풀었다. 그녀는 어색하게 스텝을 밟기 시작했고 이내 예전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웃고 박수치고 몸을 흔들며 그녀는 잠시나마 모든 시름을 잊으려 애썼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새로운 삶의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마테오는 광장 한쪽 구석 어둠이 짙게 드리운 타파스바 야외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세 번째 와인잔을 기울이며 멀리 춤추는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화려한 조명 아래 환하게 웃는 이사벨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그를 아프게 찔렀다. 저 웃음 속에 자신은 없었다.
수십 년간 자신의 성공을 묵묵히 뒷받침해주던 아내가 이제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자신만의 기쁨을 찾고 있었다. 건축가로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던 삶에 익숙했던 그에게 이 낯선 땅에서의 예측 불가능함과 아내의 독립적인 모습은 견딜 수 없는 소외감과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질투심과 분노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다. 결국 마테오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사벨이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음악 소리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 그는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사벨을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이 춤만 출 거요? 여기가 아직도 마드리드인 줄 아는 모양이지? 순간 광장의 모든 소음이 멎은 듯했다. 음악도 웃음소리도 사라지고 오직 마테오의 분노에 찬 목소리만 얼음처럼 공기를 갈랐다. 이사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충격과 모멸감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주변 사람들의 당황한 시선이 두 사람에게 꽂혔다. 카르멘이 다급하게 이사벨의 팔을 붙잡았지만 이사벨은 뿌리치고 마테오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지만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화려했던 축제의 밤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마테오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듯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굳은 표정으로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사벨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부서진 자존심과 산산조각난 관계의 파편들을 힘겹게 끌어모으고 있었다. 수십 년 함께해온 부부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 직전까지 내몰린 듯 보였다. 안달루시아의 별마저 숨막히는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축제가 끝나고 며칠 동안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마테오와 이사벨은 서로를 피했다. 식사는 각자 해결했고 밤에는 다른 침실을 썼다. 마테오는 작업실에 틀어박혀 텅 빈 스케치북만 노려보았다. 광장에서 터뜨렸던 분노 뒤에는 깊은 후회와 자기 연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얼마나 서투르게 표현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먼저 사과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이사벨 역시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상처받은 마음은 쉬이 아물지 않았고 남편에 대한 원망과 함께 이 낯선 땅에서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고독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는지 남편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했는지 자문했지만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안토니오가 마테오를 찾아왔다. 그는 별다른 말 없이 마테오가 앉아있는 파티오 의자 앞에 털썩 주저앉아 담배를 말아 피웠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안토니오가 툭 던지듯 말했다. 젊었을 때 말이오. 나도 카르멘이랑 중내산에 싸운 적이 있었지. 그때는 내 고집이 세상 전부인 줄 알았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서로 마주 보는 것보다 같은 방향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더군. 가끔은 햇살보다 그늘이 더 필요한 법이오. 마테오 양반. 안토니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투박한 위로는 마테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조금씩 두드리는 듯했다. 비슷한 시각, 카르멘은 이사벨을 찾아와 따뜻한 차를 건넸다. 그녀는 이사벨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으며 말했다. 이사벨, 마음이 하는 말을 들어봐요.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 아래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마테오 씨도 마찬가지일 테고. 카르멘은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이사벨이 자신의 진심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조용히 격려했다. 이사벨은 카르멘의 따뜻함에 눈물을 글썽였지만 동시에 남편과의 관계를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도 조금씩 고개를 들었다. 그날 저녁 마테오는 용기를 내어 이사벨의 방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마테오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 이사벨, 미안하오. 내가 너무 어리석었소. 사실은 두려웠던 것소. 모든 게 낯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 같아서 당신마저 나를 떠나는 것 같아서. 그의 고백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사벨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듣는 남편의 약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마음속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사벨 역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당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나 혼자 신나서 너무 앞서 나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도 내 삶을 찾고 싶었어요, 여보. 당신 옆에서 조용히 늙어가는 것만이 내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비난보다는 이해를 구하는 진솔함이 묻어났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십 년간 쌓아왔던 오해와 서운함, 각자가 품고 있던 꿈과 두려움들이 서툰 단어들을 통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완벽한 이해에 도달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서로 다른 생각과 욕구가 존재했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존중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기로 했다. 마테오는 일주일에 3번, 저녁 식사 후 이사벨과 함께 해변을 산책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이사벨의 취미 활동 시간을 존중하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 이사벨은 당장 창고를 개조하는 대신 카르멘과 함께 마을의 작은 댄스 동호회에 참여하며 플라멩코에 대한 열정을 조금씩 풀어나가기로 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매달 함께 예산을 짜고 각자 사용할 수 있는 소액의 용돈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마테오의 스케치북은 자주 비어 있었고 이사벨은 때때로 남편의 무심함에 속상함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침묵하는 대신 대화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마테오는 서툴지만 이사벨의 도예 작품에 관심을 보였고 이사벨은 마테오가 좋아하는 조용한 카페에 함께 가주기도 했다. 안토니오와 카르멘 부부는 그들의 작은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어느 늦은 오후 마테오와 이사벨은 집 앞 파티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지는 해가 하얀 벽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멀리서 들려오는 플라멩코 기타 소리가 감미로웠다. 마테오는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이사벨이 궁금한 듯 들여다보자 거기에는 풍경 대신 파티오에 앉아 미소 짓는 이사벨의 모습이 서툴지만 따뜻한 선으로 그려져 있었다. 이사벨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마테오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년 페리아에는 우리 같이 춤을 배워볼까? 이사벨은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안달루시아의 눈부신 햇살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이해와 노력으로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어쩌면 서로를 진정으로 알아가는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랐다. 마테오와 이사벨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들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저녁 산책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마테오는 건축가 시절의 습관처럼 풍경의 구조나 빛의 각도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사벨은 그가 여전히 세상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사벨은 도예 수업에서 만든 서툰 접시나 컵을 식탁에 올렸고 마테오는 제법 쓸만한데 라며 무심한 척 칭찬을 건넸다. 그 작은 칭찬 하나에 이사벨의 마음은 봄날처럼 환해졌다. 이사벨이 참여한 댄스 동호회는 활기찼다. 대부분 현지 여성들이었고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조금 겉돌기도 했지만 카르멘의 도움과 이사벨 특유의 친화력으로 금세 어울렸다. 그녀는 잊고 있던 플라멩코 스텝을 다시 밟으며 몸이 기억하는 열정을 느꼈다. 땀 흘리고 웃으며 춤추는 시간은 그녀에게 큰 활력이 되었다. 마테오는 가끔 동호회 발표회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비판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이사벨은 만족했다. 마테오 역시 조금씩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풍경을 담으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마을 사람들의 소소한 표정, 햇살 아래 졸고 있는 고양이, 바람에 흔들리는 올리브 나뭇잎 같은 작고 평범한 것들을 스케치북에 담기 시작했다. 그림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예전의 공허함 대신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다. 그는 안토니오와 함께 텃밭을 가꾸는 일에도 가끔 참여했다.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는 육체적인 노동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안토니오의 과묵함 속에서 그는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고 두 사람은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듯했다. 재정 관리도 약속대로 진행되었다. 매달 첫 주말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지난달 지출을 검토하고 이번 달 예산을 짰다.
처음에는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각자의 용돈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한 원칙 덕분에 큰 다툼 없이 조율해 나갈 수 있었다. 마테오는 용돈으로 좋은 화구를 샀고 이사벨은 친구들과 가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즐겼다. 서로의 작은 소비에 대해 더 이상 간섭하거나 눈치 보지 않게 된 것은 큰 변화였다. 물론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마테오는 여전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고 때로는 이사벨의 넘치는 에너지가 버겁게 느껴졌다. 이사벨 역시 마테오의 무뚝뚝함이나 변화의 더딤에 실망할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 예전처럼 침묵하거나 폭발하는 대신 잠시 거리를 두었다가 다시 대화를 시도하는 법을 배웠다. 지금은 좀 혼자 있고 싶소. 마테오가 말하면 이사벨은 알았어요. 저녁에 다시 이야기해요. 라고 답할 수 있게 되었다.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작은 노력들이 쌓여갔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찾아왔다. 안달루시아의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마테오와 이사벨은 그동안 미뤄왔던 작은 여행을 계획했다. 프리힐리아나에서 멀지 않은 그라나다로 가서 알함브라 궁전을 보고 타파스 투어를 하기로 했다. 여행 계획을 세우는 동안 두 사람은 오랜만에 젊은 시절처럼 설레는 기분을 느꼈다. 그라나다에서 보낸 며칠은 평온했다. 알함브라 궁전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건축 앞에서 마테오는 감탄을 금치 못했고 이사벨에게 각 부분의 역사와 건축 양식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이사벨은 남편의 그런 모습이 참으로 오랜만이라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저녁에는 북적이는 타파스 골목을 누비며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다.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렇게 함께 여행하니 좋구려. 마테오가 쑥스러운 듯 말하자 이사벨은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고마워요 여보. 용기 내줘서. 여행에서 돌아온 후 마테오의 스케치북에는 알함브라의 풍경과 그라나다 거리의 모습들이 채워져 있었다. 그림 실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그림에는 이전에는 없던 생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그림들을 이사벨에게 보여주었고 이사벨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칭찬했다. 마테오는 작은 전시회라도 열어볼까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 품게 되었다. 이사벨의 댄스 동호회는 연말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조르지 않았다. 대신 발표회의 날짜와 장소를 적은 메모를 식탁 위에 조용히 놓아두었다. 발표회 당일 이사벨은 조금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해 춤을 추었다. 열정적인 플라멩코 음악에 맞춰 그녀의 몸짓은 자유롭고 아름다웠다. 공연이 끝나고 박수갈채가 쏟아질 때 이사벨은 객석 한쪽 구석에서 자신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마테오를 발견했다. 그는 꽃다발 같은 것은 들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사벨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테오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꽤 멋있었소, 이사벨. 이사벨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그럼 당신이 그렇게 춤을 잘 추는지 몰랐군. 마테오의 칭찬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어떤 찬사보다 이사벨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 누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이 들었다. 창밖에는 안달루시아의 달빛이 고요하게 집안을 비추고 있었다. 시간은 물처럼 흘러 마테오와 이사벨이 프리힐리아나에 정착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넘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진행형이었다. 완벽하게 조화로운 한 쌍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가고 있었다. 마테오는 마을의 작은 갤러리에서 소박한 스케치 전시회를 열었다. 건축가로서의 화려한 경력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그림 앞에 서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잔잔한 기쁨을 느꼈다. 이사벨은 전시회 준비를 도우며 남편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그녀는 마테오의 그림 속에서 발견되는 따뜻한 시선과 삶에 대한 애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사벨은 여전히 댄스 동호회 활동을 즐겼고 가끔은 카르멘과 함께 인근 마을 축제에 가서 춤을 추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활동과 남편과의 시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다. 마테오가 혼자 있고 싶어 할 때는 그의 공간을 존중해 주었고
함께하는 시간에는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려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바꾸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있는 그대로의 남편을 받아들이고 그의 작은 변화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한 번은 마드리드에 사는 아들 레웨가 손주들을 데리고 프리힐리아나를 방문했다. 예전 같았으면 손주 돌보는 문제로 또 다른 갈등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사벨은 손주들과 즐겁게 놀아주면서도 마테오에게 함께 산책을 가자거나 잠시 쉬고 싶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마테오 역시 예전처럼 불평하는 대신 서툴지만 손주들과 놀아주려 노력하거나 이사벨이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들 레웨는 부모님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면서도 안도하는 눈치였다. 안토니오와 카르멘 부부는 여전히 그들의 좋은 친구이자 이웃이었다. 네 사람은 종종 함께 저녁 식사를 하거나 마을 축제에 동행했다. 안토니오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가끔 툭툭 던지는 말 속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고, 카르멘은 변함없이 따뜻한 미소로 이사벨과 마테오를 격려해 주었다. 마테오와 이사벨은 그들 부부를 보며 오랜 세월 함께하며 서로에게 맞춰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렴풋이 배우고 있었다. 물론 여전히 사소한 다툼은 있었다. 마테오의 고집스러운 면이나 이사벨의 성급함이 불쑥 튀어나올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기 전에 잠시 멈출 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너무 예민했소. 혹은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요. 같은 말들이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오고 갔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마테오와 이사벨은 집 근처 언덕으로 산책을 나섰다. 길가에는 야생화가 만발했고 공기는 상쾌한 허브 향으로 가득했다. 멀리 보이는 지중해는 눈부시게 반짝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예전처럼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충만한 편안한 침묵이었다. 언덕 정상에 이르러 잠시 숨을 고르며 앉았다. 마테오는 가방에서 작은 스케치북과 연필을 꺼냈다. 이번에는 풍경이 아닌 옆에 앉아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는 이사벨의 옆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사벨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문득 1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불안감과 막막함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남편과 함께 느낀